빠르기란 무엇인가? 바로 속력이란 무엇인가죠. 그렇죠? 우리가 물체의 속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시간분의 거리 속력이라고 하니까 보통 시간에 다니는 우리가 초를 쓰고 거리에 다니는 보통 미터를 쓰기 때문에 속력에 다니는 보통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면 되겠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이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에는 시간분의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걸 운동이라고 한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고 물체의 빠르기는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고 단위는 주로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한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고. 자, 디귿. 1m per sec와 1km per hour는 같은 빠르기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킬로미터를 미, 킬로미, 1km per hour는 미터로 똑같이 단위로 바꿔줘야지만 비교할 수가 있는데 1000m에 해당하는 것이고 1시간은 3600초에 해당하니까 1m per sec하는 다른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짧을수록 자,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뭔데? 시간분의 이동 거리인데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짧을수록 속력은 느린 거죠. 따라서 리을도 틀렸네. 답은 1번 되겠죠. 뭐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2번 문제는 이제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속력을 비교하는 문제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단위를 통일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로 보통 통일을 해주는 게 같은 단위로 통일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보면 되겠지. 그래서 속력이 다른 거 골라라 그랬네. 자, 기억을 보면은 1초 동안 10m를 갔대요. 그러면 1초분의 10m니까 얼마야? 10m per sec가 되겠죠. 자, 디귿을 보면 1시간 동안 36km. 얘는 미터로 따지면 36에다가 곱하기 1000, 36,000m를 1시간. 1시간이면 몇 초라고요? 3600초. 그럼 얘도 어때? 나눠지고 나눠지면 10m per sec. 자, 리얼. 5시간 동안 180km. 180에다가 공 3개. 미터. 5시간 5 곱하기 1시간에 3600초. 이렇게 하면은 얘도 어차피 10m per sec.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얼은 같은데 니은이 해보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2번. 이런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밑에 있네. 자, 3번 해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뭘 물어보는 거냐면 평균 속력을 물어보는 거거든. 자, 우리가 속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로 구했어요?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로 구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물체의 속력이 계속 바뀐단 말이야. 지금 이 문제처럼 일정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해줘야 돼. 그럼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내가 속력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원했던 전체 시간, 그 전체 걸린 시간분의 어떤 거리? 전체 이동한 거리 해주면은 그 전체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핵심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학교까지는 3분이 걸렸대요. 학교까지는 3분이 걸렸다. 그 다음에 서점까지는 7분이 걸렸다.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고 여기서의 속력을 구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 시간은 몇 분 걸린 거야? 10분이 걸린 거잖아. 그죠?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은 몇 분 걸렸어요? 10분이 걸렸어. 그리고 전체 얼마 걸렸어? 몇 미터? 300m를 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평균 속력은. 알겠어요? 자, 답에 있는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세크 되어 있기 때문에 300m를 그냥 놔두고 10분을 이제 초로 바꿔줘야 되는데 1분은 60초니까 10 곱하기 60초 해주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600분의 300이니까 얼마예요? 0.5m per sec. 답은 1번 되겠어요.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표로 나올 수도 있어요. 평균 속력을 구하는데 가장 빠른 구간을 구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1시간,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에서 3시간. 자, 이 시간 간격은 지금 어떻죠? 다 동일하잖아. 시간 간격은 전부 얼마예요? 1시간이잖아.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동 거리가 가장 많은 게 속력이 가장 빠른 거잖아. 얘는 얼마야? 80. 그죠? 얘는 얼마야? 90. 얘는 얼마야? 70. 얘는요? 95인가? 음. 그러면은 이제 얘는 65. 어디가 가장 많이 갔어요? 같은 시간 동안? 여기가 가장 많이 갔네. 그죠? 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평균 속력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뭐분의 뭐?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가장 같은 시간 동안 많이 이동한 구간은 저 구간이 되겠다.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인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속력이다. 방금 이야기했죠. 요 평균 속력은 어떻게 해라?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해라. 그러면 지금 5시간 동안이잖아. 음, 5시간 동안에 몇 킬로 이동했어요? 400km를 이동했잖아. 그죠? 이게 평균 속력이 되는 거지. 그 사이사이에 이동한 속력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를 해주면은 그게 바로 뭐다? 평균 속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야? 80km per hour. 3번이 되겠네요. 단위가 킬로미터 per hour니까 그냥 나눠주면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출발한 후에 3시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평균 속력 구해라. 그럼 얘는 또 어떻게 구하면 될까? 평균 속력 구해라. 그러면 얘는, 그 시간의 간격, 몇 시간 간격이야? 2시간 동안에 얼마를 이동했는가를 구해주면 되잖아. 2시간 동안에 얼마를 이동했는가? 여기 위에 표에 보면은 2시간 동안에 80에서 240이니까. 그죠? 여기 이동한 시간을 넣으면은 160km를 이동했으니까 얼마야? 80km per hour가 평균 속력이 되겠지. 자, 평균 속력 구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자, 이렇게 속력을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식을 했다면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등속 운동이란 말이지. 음,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이고 여기서 나오는 사진 중에서 다중섬광 사진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섬광 사진. 다중섬광 사진이 뭐냐면 일정한 시간 동안의 사진을 이 플래시를 팡팡팡 키면서 어두운 방에다가 물체를 굴린 다음에 팡팡팡 같은 시간 동안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A는 여기서 여기로 사진 찍힌 시간이 똑같은 거야. 여기도 간격이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뭐 1초라고 하자. 그럼 1초에 이만큼 얘도 1초에 이만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B도 동일한 다중성화 사진을 찍었다면 얘는 1초에 이만큼 같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A가 더 크니까 속력은 누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어요? A가 더 빠르다고 할 수 있지. 이 간격이 클수록 속력이 더 빠른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A가 B보다 속력이 더 빠르겠지. 잘했고. 그 다음에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은 B가 더 짧다? A가 더 짧겠지. 속력이 빠르니까. 음. 다중성관 사진을 분석하면 속력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는 이제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력과 다중성광 사진까지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8번. 오늘 다 풀 거야, 이거. 선생님 좀 빨리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8번. 굴러가는 공이 있는데 0.2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 자, 옳은 것을 구해보자. 자, 공의 속력을 구해볼까요? 0.2초 간격으로 찍었다. 그럼 이 간격이 몇 초라는 거예요? 0.2초라는 거야. 0.2초 동안에 얘는 몇 센치 이동했죠? 10cm를 이동했네? 그렇죠? 그럼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지? 속력을 구하시오.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인데 얘는 지금 계속 같은 0.2초 동안에 10cm를 계속 똑같이 이동하는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 0.2초 분의 자, 미터 퍼 세크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미터로 바꿔주면 10cm는 0.1미터가 되니까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0.5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그렇죠? 따라서 공의 속력은 얼마다?
0.5m per sec다. 누가 방금 입으로 무슨 소리 낸 거야? 자, 음.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채팅창에다 질문 남겨주세요. 네, 오디오는 꺼주시고. 자, 0.5m per sec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얘의 속력이 지금 0.5m per sec다라는 것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자, 이런 문제 나왔다 그러면 50cm만큼 이동하는 데는 10초가 걸릴 것이다. 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이 공식 하나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거속시,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니까 이 속력이 지금 0.5m per sec였고 시간이 만약에 10초 걸렸다라고 하면은 얘는 얼마를 가는 거야? 5m를 가는 거지, 그쵸? 5m를 가는 거니까 틀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속력이 좀 빨라지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 간격이 똑같은 걸로 봐서 무슨 운동? 일정한 운동. 그런 운동이 무슨 운동이란다?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등속 운동에서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등속 운동 나왔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등속 운동은 속력이,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말하는 거죠.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야. 우리 등속 운동에서 두 가지의 그래프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유낙하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의 그래프를 잘 봐야 돼. 첫 번째, t를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에 따라서 거리 그래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속력 그래프를 좀 눈여겨봐야 돼요. 자, 등속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야. 다중 성광 사진을 찍으면 이런 운동이 되겠죠?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거리는 어떻게 늘어나냐면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게 되겠지. 거리가 맞아요? 자, 일정하게 늘어나. 그러면은 시간과 거리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나올까? 거리가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즉, 속력이 어때요? 일정하지. 그러면은 속력 그래프는 어떨까? 이렇게 시간축에 나란한 속력이 일정한 이런 운동이 되겠죠. 자, 그래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x축분의 y축, 즉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곧 이 기울기는 뭐와 같다? 아, 기울기는 곧 뭐다? 속력이다. 자, 조심해야 될 거는 y축이 거리일 때 기울기가 속력인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y축이 만약에 속력이다라고 하면 어떤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자, 이 넓이는 x축 곱하기 y축이니까 여기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러면 결국에 이게 뭐가 되냐면 거리가 된다고. 즉, 넓이가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 조심할 건 y축이 반드시 뭐일 때? 속력일 때 이 넓이가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y축을 잘 봐야 돼요. 거리 그래프인지 속력 그래프인지 잘 봐서 거리 그래프면은 기울기를 구하고 속력 그래프면은 넓이를 구할 생각을 하고 있어라 이미. 알겠죠?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 되는 거지. 속력 그래프에서는 넓이가 곧 거리가 되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니까 시간과 거리 그래프는 꾸준히 나란한 게 아니라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이 돼야 되겠죠. 자, 5번. 1분 동안 30m를 이동할 수 있다. 자, 1분 동안 30m를 이동하는 거를 속력을 구해보면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1분은 60초. 30m. 얼마예요? 0.5m per sec. 똑같죠? 그래서 속력이 똑같다. 답은 5번 되겠어요. 자, 은근히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면 많이 틀릴 수 있거든. 자, 9번. 평균 속력. 자, 5초 동안. 자, 5초 동안 지금 얘 꽁무니를 보면은 꽁무니가 어디까지 갔어요? 50cm를 갔네? 아, 몇 초 동안? 5초 동안 몇 미터를 갔어요? 50cm니까 0.5m를 갔네. 뭐 5분, 속력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평균 속력은 5초분에 0.5m를 갔다. 얼마야? 0.1m per sec잖아. 1번이죠. 그죠? 잘했습니다. 자, 10번.
자, 방금 그렸던 그 그래프 나왔다. 그죠? 어. 자, 시간과 거리 그래프예요. 자,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 자, 무슨 운동이다? 이 운동은 등속 운동 그래프다. 등속, 속력이 일정하면 이렇게 거리가 꾸준히 늘어난다 그랬고, 이 기울기가 곧 여기서는 뭐가 된다? 속력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라 라고 했었고. 자, 두 번째.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속력 그래프죠. 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이 넓이. 넓이는 곧 뭐다? 이동 거리였다 라고 했었죠. 얘하고 지금 같은 거야. 같은 그래프라고. 지금 나 그래프에서요. 여기 나 그래프에서 지금 t초라는 시간 동안 t초라는 시간 동안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입니까? a 미터를 이동한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a가 곧 뭐야? 이동 거리예요. 그러면 t초라는 시간 동안 일정한 이 속력으로 갔다 그러면 요 거리가 곧 뭐가 되겠어? 여기서 이 거리 넓이가 곧 요 왼쪽 그래프의 이동 거리 a하고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같다는 거를 잘 항상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가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속력이 아니라 뭘 나타내는 거야?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 나의 A는 시간이 t일 때의 속력이 아니라 이동한 거리가 A라니까 그죠? 거리다. 틀렸고 3번 가의 밑금친 부분의 넓이 곧 거리죠. 이거는 나에서 뭐하고 똑같다? t가 아니라 거리 A와 같은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중요하다. 자, 이 물체는 무슨 운동했다? 등속 운동. 등속 운동의 대표적인 그래프, 속력은 일정하다.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5번 별표 좀 쳐놓고요. 이 등속 운동은 거리가 일정한 게 아니라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등속 운동이죠.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지. 자, 이 그래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등속 운동과 자연학화 운동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자, 고등 물리의 기본도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기준점에서 동시 출발한 A, B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다. 자, 시간이 있고 지금 이동 거리가 있어요. 자,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 결국에 이 기울기가 뭘 나타낸다고요? 속력이라고. 그러면 A의 속력은 우리가 나올 수 있죠. 어떻게? 4초 동안에 20m를 갔네? 그러면 얘는 4분의 20, 5m per sec의 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5m per sec로 어떤 운동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일정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네? 맞죠? 자, B는요. 4초 동안에 10m를 갔으니까 4분의 10, 4초 동안에 10m를 이동하는 등속 운동. 2.5m per sec로 운동하는 등속 운동을 하는 녀석이다. 자,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뭘 봐라? 바로 기울기를 봐라. 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곧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그것이 바로 뭐다? 속력이 된다. 그러면 지금 A가 B보다 속력이 2배 빠른 걸 알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A가 B보다 빠르죠. 자, A의 속력은 5m/s 방금 나왔고, B의 속력은 2.5m/s 방금 나왔죠. 둘 다, 자, 여러분들이 4번에 별표 치시고, 자, 속력이 모두 일정한 운동을 한다. 자, 지금 둘 다 등속 운동이죠. 2.5m/s로 일정하게, 5m/s로 일정하게. 선생님, 계속 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등속 아닌, 이 속력이 증가한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거리가 꾸준히 증가한 거죠. 이건 거리야, 거리. 속력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지.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자, 5초일 때 A와 B는 얼마큼 떨어져 있을까?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자, 우리가 속력과 거리와 시간의 관계.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잘 이용해 보면, 지금 A가 이동한 거리는 뭐 곱하기 뭘까? A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치? A의 속력이 얼마나 그랬지?
5m per sec라고 했잖아요. 5m per sec. 근데 5초일 때, 그럼 A는 5초일 때 얼마를 이동하는 걸까? 5, 25. 25m를 가네. 그죠? 자, 그렇다면 B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마찬가지로 속력 곱하기 시간. B의 속력은 얼마였어? 이거의 절반인 2.5m per sec. 똑같이 5초 동안 그럼 얼마 갔을까? 12.5m를 가겠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얼마 떨어져 있는 거야? 12.5m 떨어져 있네요. 10m가 아니라 12.5m만큼 떨어져 있구나. 따라서 5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8초일 때 B의 이동 거리. 마찬가지로 B의 이동 거리는 B의 속력 2.5m per sec. 속력 곱하기 시간. 8초일 때 얼마 같냐? 20m 나오잖아. 그렇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거 할 수 있겠나요? 음, 자,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자, 12번. 자, 이런 것도 그래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X축과 Y축이 누군지 봐라 그랬어요. 자, 시간과 거리 그래프입니다.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뭘 보라고 했죠? 바로 이 기울기가 뭐다? 기울기가 바로 이 물체의 빠르기, 속력이다. 왜? 시간분의 이동 거리니까. 어, 그러면 얘는 운동을 한번 파악해보면 어떤 애냐면, A에 지금 10초 동안 얘는 거리가 꾸준히 늘었어요. 거리가 꾸준히 늘었다는 건 기울기가 일정하다. 무슨 운동을 하고 있다?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 자, 등속 운동을 하는데 얘의 속력은 지금 얼마입니까? 10초에 10m를 가니까 1m per sec로 운동을 했죠, 여기서는. 그쵸? 자, 그 다음, B에서 C는 어떤 걸까요? 거리가 변하지 않았네? 그럼 얘는 지금 정지해서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속력이 0인 거예요. 기울기 0이잖아, 그쵸? 자, 그 다음, C에서 D는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얘는 다시 10초 동안에 몇 미터를? 20m를 이동했으니까 얘의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음, 2m per sec라는 속력으로 무슨 운동?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속력이 빨라진 게 아니에요. 거리가 일정하게 늘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일정하고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일정하다. 즉 등속인 거지. 그래서 A에서 B는 1m per sec로 등속을 한 것이고 B에서 C는 멈춰 있다가 다시 C에서 D는 2m per sec로 등속 운동을 하는 이런 운동인 거고 A 최종 이동거리는 얼마겠어? 30m를 갔다라는 뜻이에요. 몇 초 동안? 30초 동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평균 속력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녀석의 평균 속력은 얼마일까? 30초 동안. 평균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간분의 몇 초? 30초 동안 전체 이동거리 얼마 이동했다? 30m 이동했다. 이게 바로 평균 속력이야. 얘의 평균 속력은 1m per sec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물체는 정지해 있다. 네, 할 수 있죠. 자, 13번. 자, 드디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어떤 힘을 받는 거냐?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받을 때 하는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외부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 경우. 힘이 있긴 있는데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물체는 힘이 작용하지 않잖아? 그럼 얘는 멈춰 있겠죠. 또는 우리가 방금 위에서 공부한 것처럼 등속 운동 있잖아. 등속 운동을 하는 것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공을 굴렸어. 공을 굴렸어. 근데 이 공이 속력이 일정하게 가. 그러면 얘는 마찰이 없는 면에서 속력이 일정하게 간다는 건 더 이상 얘한테 어떤 힘도 가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이 가해지는 게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물리학 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속 운동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움직이는데요? 움직여도 얘는 가해지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마찰이 없는 곳에서는 한번 굴러간 물체한테 아무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음. 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자, 힘이 존재하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속력이 변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래. 가속도. 가속도를 받아요. 가속도라는 건 속력이 변한다는 거야. 근데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면요. 이 속력의 변화량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처럼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만 알면 돼요. 힘이 한 방향, 운동 방향으로 계속해서 같은 힘. 자, 지금 이 물체한테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건 힘이거든. 이 물체한테는 지금 일정한 힘이 곧 중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힘이 가해지고 있잖아.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지금 방금 어떻다고? 가속도가 생긴다고. 가속도라는 건 뭐라고? 속력의 변화량이라고. 근데 일정하게 힘이 작용하면 속력의 변화량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자, 일정하게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된다? 속력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이게 핵심입니다. 자,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증가한다.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 자이나카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에요. 자, 일정하게 증가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냐? 얘는 1초마다 1초 지날 때마다 속력이 9.8 미터 퍼 세크씩 증가하는 거예요. 속력이. 그래서 얘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자유낙하 운동을 시간과 시간과 속력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은 아까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어땠어요? 등속은 속력이 일정했잖아. 이게 무슨 운동이었어? 등속 운동이었잖아. 근데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뭐다?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증가량이 어떻게 된다? 1초마다 속력이 얼마씩? 9.8씩 증가하는 거예요. 2초가 되면 그럼 속력이 얼마로 빨라졌겠어? 19.6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바로 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그럼 과연 얼마나 큰 힘이냐. 그럼 중력은 얼마큼 작용하냐? 자, 중력은요, 그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커지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함께 커져요. 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바로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큼 작용하냐면 그 녀석의 질량에 비례한다고 했잖아? 어, 킬로그램 질량, 질량은 킬로그램이거든. 킬로그램 질량. 무게는 뉴턴이거든. 뉴턴. 자, 그러면 킬로그램 질량을 가진 녀석이 얼마큼의 무게냐는 걸 알고 싶으면 바로 그 녀석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돼요. 자, 질량을 무게로 바꿔주는 방법. 중력 가속도를 곱해준다. 자, 중력 가속도 아까 얼마였어요? 1초에 9.8씩 증가한다 그랬잖아. 바로 이 9.8m per sec의 제곱. 이게 바로 중력 가속도고, 그 행성, 우린 지구니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값을 질량에다 곱해주는 게 바로 무게다. 무게가 곧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질량이 달라지면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질량에 비례해서 9.8 곱한 만큼이 무게가 되는 것이고 질량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그러면. 13번.
자, 공은 낙하할수록 속력이 증가한다. 지금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라고 그랬죠? 힘이 작용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증가한다. 간격이라는 건 뭘까요? 이동한 거리잖아. 자, 재밌는 걸 볼게.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라는 건, 공과 공 사이라는 건 지금 같은 시간이잖아요. 즉,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증명해 볼게요. 자,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자유낙하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어떻다? 증가한다. 증가는 어떻게 증가한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요 그래프,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요 넓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동한 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0에서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바로 여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1에서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요 초록색이 되겠지. 그럼 초록색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다가 바로 요 동그라미만큼의 넓이가 더 증가한 거리죠. 그 다음, 2에서 3초 사이에는 어떨까? 얘는 1에서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 플러스 같은 양이 더 늘어나죠. 그치? 뭐야, 지금? 같은 시간 동안 0에서 1초 사이, 1에서 1초 사이, 2에서 3초 사이 동안에 계속해서 그 앞에보다 동그라미만큼. 얼마야? 9.8m잖아, 이게 빨간색이 9.8m. 계속 9.8m라는 이동 거리가 꾸준히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뭐냐?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한다. 여기서는 9.8m씩 증가하는 거죠. 간격당 거리가 말하는 거. 간격당 거리. 음, 일정하게 증가한다라는 거. 수식으로 증명 안 해도 다 증명이 됩니다. 작용하는 힘의 방향, 중력이죠. 연직 아래 방향이다. 연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표면이랑 이렇게 수직, 이걸 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공의 운동 방향과 공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같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지냐?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질량과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동시에 떨어집니다. 음. 선생님, 왜 동시에 떨어져요? 여기 1kg짜리가 있고, 여기 2kg짜리가 있으면, 선생님, 1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입니까? 중력이. 얘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까 중력을 어떻게 구한다 했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9.8 곱한다 그랬잖아. 그럼 1kg짜리 작용하는 중력은 9.8 뉴턴이에요. 자, 그럼 2kg짜리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예요? 그의 두 배인 19.6 뉴턴이 되겠지. 중력은 질량이 크면은 중력을 더 많이 받아요. 1kg짜리보다는 2kg짜리의 중력이 더 많이 받아요. 선생님, 그러면은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선생님, 왜 동시에 떨어져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얘들을 여러분들 그냥 수평면에다 놨다고 생각해봐. 위에는 1kg짜리가 있고, 아래에는 2kg짜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1kg짜리하고 2kg짜리하고 지금 내가 동시에 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 1kg짜리에 내가 힘 F를 줬다면 이 2kg짜리를 동시에 가게 하려면 몇 F를 줘야 될까? 2F를 줘야 되는 거죠. 얘를 세로로 돌리면 얘를 세로로 돌린 게 자유낙하 운동이에요. 음, 이렇게 돌려봐. 이게 뭐야?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잖아. 그지?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 뭐냐? 질, 작용하는 힘이 다른데 왜 동시에 떨어져요가 아니라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어, 작용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다. 생각의 전환.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
중력이 다르게 작용하죠. 힘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쇠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계속 볼만합니까?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여러분들 꼭 나올 것 같아서 14번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유낙하하는 운동의 물체를 어, 다중성화 사진을 잘라서 붙인 거예요. 자, 붙이면 얘는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성광사진 하나하나 차이니까 요 시간 간격은 일정하잖아. 그쵸? 어, 여긴 뭐냐면, 즉, 일정한 시간의 간격마다 찍은 걸 잘라서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요 안에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성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벌써 이미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Y축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 되는 겁니다. 별표 좀 치시고. 잘라 붙였다? 그러면 얘는 뭐다? 속력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하고 동일하게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세로축은 이동 거리가 아닙니다. 속력이고요. 시간 간격은 일정한 거죠? 자, 일정한 크기의 힘, 중력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했죠. 답은 2번. 자, 15번 나왔다. 자, 방금 얘기했죠? 질량이 달라요. 그러면 중력은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큰 녀석이 중력을 많이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떨어진다. 따라서 중력은 A가 크다. 두 물체에 작용하는 속력 변화는 동일하다. 16번. 그래서 공기 중과 진공 중에서 질량이 5g짜리 깃털과 쇠구슬, 5kg짜리 쇠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진공 속에서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질량이 다른 녀석들도 다 어떻게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떨어진다고 그랬죠. 공기 중에서는 공기 저항을 받는 깃털이 더 느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쇠구슬이 빨리 떨어져요. 답은 4번. 17번 그래프.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건데, 시간과 속력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A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A는 무슨 운동? 등속 운동. B는 속력이 0에서 증가했네. 그치? 얘는 속력 일정하게 증가했네.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얘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음. 이거 물리학, 역학적으로 얘기하면 등가속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A는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등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거리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거리는 뭐다? 요 넓이라고 그랬잖아. A가 이동한 거리는 요 네모칸 전체지. 50m. B가 이동한 거리는 요 세모 전체잖아. 25m. 어, A가 이동한 거리가 두 배 더 많은 거죠. 틀렸죠. 평균 속력. 자, A와 B의 평균 속력 구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어, A는 어차피 등속을 했기 때문에 A 평균 속력은 그냥 10m/s가 바로 평균 속력이에요. 자, B의 평균 속력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잖아. 그러면 5초 동안에 이동한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한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 속력과 나중 속력의 요 중간이 바로 평균 속력이야. 그러니까 B의 평균 속력은 5m/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 하나는 B의 평균 속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체 시간 중에 전체 이동 거리 해줘도 돼요. 지금 5초 동안에 몇 미터 이동했어요? 넓이가 이동이잖아. 그치? 25m. 이래도 5m/s 나오죠. 같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을 때는 이 중간값이 평균 속력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줘도 되고. 음. 그럼 답은 4번 되는 거죠. 자, 5번에 별표 치시고 A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냐? 자, 아까 얘기했죠.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속력이 변해야 돼.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돼요. 근데 A는 등속이잖아. 등속일 때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18번 볼게요.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다. 어, 중력이 작으면 속도의 변화량, 즉 중력 가속도도 그거에 비례해서 6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달과 지구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디다 쓸까? 음, 여기다 해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달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지구가 있다라고 합시다. 음,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달에 작용하는 중력이 F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물체한테 작용하는 중력이 F다라고 하면은 이 지구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6F가 되는 거예요. 중력 6배라는 거예요. 중력 가속도 6배, 6배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1kg짜리 물체다라고 하면은 지구에서는 1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라고 그랬죠?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을 곱해서 얘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다? 9.8 뉴턴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1kg짜리에 작용하는 뭐? 중력이다. 그리고 곧 이것이 뭐다? 그 물체의 무게다. 근데 달은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이잖아요? 그럼 1kg짜리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에서의 중력의 몇 배? 6분의 1배. 요거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그것이 곧 달에서의 중력이고 그것이 달에서의 뭐가 되겠어요?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몇 배겠어요? 6분의 1이고 무게도 몇 배겠어요? 같은 질량을 가졌으면 무게도 6분의 1이 되는 거고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도 힘을 그만큼 덜 받으니 떨어지는 속도의 변화도 6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무게와 질량의 관계, 중력의 관계를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18번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답인데 달에서 떨어뜨리면 지구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왜? 중력이 적으면 중력 가속도 값도 작아지고 속력의 변화량도 작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19번. 자, 갈릴레이는 물체가 낙하할 때 속력이 질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두 물체를 연결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떨어뜨리는 실험을 생각한 이유가 뭘까? 이 실만 연결했다고 그래서 지금 하나의 물체처럼 보일 텐데 실을 연결하기 전이나 연결한 후나 동시에 떨어진다는 걸 관측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어, 속력과 등속,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일과 에너지 되겠습니다. 자,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 물체를 얼마만큼 이동시켰느냐. 이게 바로 일이죠. 그래서 힘은 뉴턴, 이동거리 미터. 몇 뉴턴으로 몇 미터 이동시켰니? 그때 한 일은 줄이 되는 거죠. 그때 과학에서 만약에 내가 힘을 주지 않았거나 이동거리가 없어? 그러면 일한 게 아니죠. 또는 힘과 이동거리가 서로 수직일 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거, 책을 읽고 있다,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냥 매달려 있었다? 안 한 겁니다. 자, 등속 운동. 자, 등속 운동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힘이 가해진 것 아니다? 힘이 가해진 게 아니라고 했죠. 힘이 0이면 일한 게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2번. 자, 이 물체를 미는 힘의 크기와 한 일량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 물체는 옆으로 이동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옆으로 민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되는 겁니다. 힘은 20뉴턴. 자, 그럼 20뉴턴으로 얼마큼 이동시켰어요? 40cm면 몇 미터? 0.4미터. 그럼 여기서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20뉴턴으로 0.4미터를 이동시켰어요. 8줄이 되겠네. 따라서 1번. 여기 무게 30뉴턴은 함정인데요. 무게라는 것은 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죠. 아까 얘기했잖아.
자, 무게는 뭐다? 곧 중력이다. 무게는 곧 중력입니다.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이동한 게 아니라 옆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 힘은 무시. 3번. 자, 무게가 400N이래. 함정이죠. 왜? 무게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게라는 것은 중력의 크기, 아래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얘를 아래로 민 게 아니잖아. 옆으로 민 거잖아. 따라서 이 옆으로 미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몰라요. 근데 2m 이동시켰대. 근데 한 일의항을 알려줬네. 일은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2m. 그러면은 힘 나오죠. 150N. 4번. 내가 1kg짜리 돌을 2m 선반 위로 올려놓았다. 힘이 얼마냐? 내가 들어올린 힘. 자, 내가 여기다 들어올린 힘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 힘은요, 결국에 얘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내가 힘을 준 거거든. 그러니까 곧 결국에 힘을 구하라는 건 들어올린 일에서는 결국에 그 물체의 무게를 구하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1kg짜리의 무게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곱하기 얼마? 9.8. 그럼 무게 얼마요? 9.8 뉴턴이지. 그만큼 힘이 든 것이고. 자, 이때 한 일의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19.6 줄이 되겠네. 따라서 9.8 뉴턴, 19.6 줄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다음 5번. 자, 그러고 있어봐. 물 한 잔만 마시고. 제가요, 오늘, 어, 4시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한 30분씩 쉬면서 계속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좀 아파요.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네. 30분까지 끝내보려고 하는데 좀 넘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끝까지 다 풀겠습니다. 19번까지. 자, 지면에 2m 높이의 선반 A에 있는 물체를 6m 선반 B에 올리겠다. 뭐냐면 이 A에서 지금 B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때 한 일의양을 지금 알려줬네. 얼마? 이때 한 일의양은 19.6줄의 일을 했다. 그때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냐? 자, 우리가 일은 뭐 곱하기 뭐였죠? 힘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가 일의 양이었잖아. 요거 잘 봐야 되는데. 자, 근데 들어 올릴 때는 이 힘은 결국에 들어 올릴 때는 뭐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무게와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게 곱하기 들어 올린 거리하고 똑같은 거야. 위로 들어 올릴 때는. 그쵸? 그럼 무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질량에다가 얼마 곱한다? 9.8을 곱한다고 그랬죠. 음. 얘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게 무게가 되는 것이고, 자, 거리 4m 이동시켰죠? 음. 이게 바로 얘가 한 1이고, 이 일의 양이 얼마예요? 19.6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9.8에다가 2를 곱한 게 19.6이니까 요게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질량은 0.5kg이 되겠네. 이해됩니까? 넘어갈게요. 6번.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질량이 10kg짜리 물체를 들고 이렇게 걸어갔어요. 자, 우리가 얘를 들고 있다는 건 위로 힘을 주고 있는 것인데, 걸어간 것은 지금 옆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이게 힘과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면 이때 한 일량은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A에서 B까지 갈 동안 한 일량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0이야.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 계단 올라갈 때 옆으로 간 성분은 마찬가지로 0이죠. 똑같은 거야. 따라서 얘는 이렇게 이 여기를 거쳐서 A에서 B, C까지 간 요 일은 결국에 요 아래 성분만 살아남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것만. 따라서 얘는 10kg짜리 물체를 2m를 들어 올린 일과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럼 구해볼까요? 이때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자, 위로 갔으니까 위로 갈 때는 힘은 결국에 뭐라고요? 무게.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죠. 그러면
10kg을 무게로 바꿔줘야 되니까 무게는 9.8 곱하기 10kg. 이게 바로 무게인 뉴턴이 되는 것이고 이동거리는 2m. 그죠? 그럼 얼마요? 196줄이 되겠네요. 할 수 있죠? 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5m 밀고 간 후 2m 높이까지 천천히 들어올렸다. 자, 보통 일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일을 계산을 하세요. 옆으로 가져간 일과 위로 들어올린 일. 옆으로 가져간 일은 뭐에 대한 일이라면 바로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이고요. 위로 든 일은 뭐에 대한 일이냐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에요. 이 옆으로 가져간 일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일 공식 뭐 곱하기 뭐 힘 곱하기 이동 거리. 자, 위로 들어올린 일 역시 어떻게 구해?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자, 근데 위로 들어올린 일에서 이 힘은 결국에 뭐하고 똑같다고요? 물체의 무게와 똑같다고요. 그치? 그러면 이 무게가 지금 10N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위로 들어올린 일은 나오죠. 얼마? 10N 곱하기 몇 미터 들어올렸어요? 2m. 그럼 얼마야? 20줄의 일을 했죠. 그런데 이때 한 일의 총량이 60줄이래요. 그렇다면 옆으로 밀은 이 일은 얼마라는 거죠? 이게 바로 40줄의 일을 한 거네. 그래야 이 둘을 합쳐서 전체 60줄의 일을 한 거죠. 따라서 여기서의 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40줄의 일을 했어야 하니 이때 미는 힘 곱하기 이동 거리 몇 미터? 5미터. 그러면 여기 힘 나오잖아. 그쵸? 8N의 힘으로 밀었구나라는 거지. 따라서 8N과 얼마야? 40줄. 3번이 되겠네요. 되겠죠? 자, 8번. 자, 10N 물체를 든 채로. 자, 들었다는 건 위로 힘을 줬다. 옆으로 걸어갔다. 이동은 오른쪽으로 했다. 이게 수직이면 한 일량은 있다 없다? 없다. 자, 9번. 30N짜리 물체를 5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자, 이번에는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떨어뜨렸대요. 30N짜리 물체를 5m 높이에서 들어 올린 게 아니라 5m 높이를 떨어뜨렸대. 자,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 하냐면 이거는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 한 일량을 구해라. 똑같아요. 일의 공식은 뉴턴 곱하기 힘 곱하기 이동거리 3, 5, 15, 150줄이 되는 거예요. 중력이 150줄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10번. 과학에서 일이 0인 경우 음, 올라간 건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고 자, 주어 올렸다는 거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고 자, 움직이지 않았어? 일한 거 아니죠. 자, 뒤로 밀었어? 일한 거죠. 마찰력에 대해서. 자, 서 있었어? 안 한 겁니다. 11번. 일과 에너지. 자, 여러분, 이제 에너지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떤 공을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다는 건 내가 뭘 한 거죠? 내가 일을 한 거야. 어, 내가 어떤 물체에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된 거예요. 높은 곳에서 얘는 어떤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주면 에너지를 갖게 되고 에너지를 소모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서로 상호 전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는 서로 전환된다. 그래서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가 똑같은 거예요. 서로 바뀔 수 있어. 서로 줄을 사용한다. 내가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가 증가한다. 쉽게 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물체에 공을 들어 올린 거야. 어, 바닥에 있는 공을 바닥에 있는 공은 지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들어 올렸다는 건 내가 어떤 힘으로 언덕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일을 해준 거잖아. 그럼 이 물체는 여기서 떨어지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물체는 뭐가 생긴 거야? 에너지가 생긴 거지. 맞죠?
자,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자, 물체가 이번에는 일을 하면, 물체가 일했다는 건 뭐냐면, 물체가 떨어지면서 요 바닥에 있는 뭐 못을 박았다. 뭐 이런 게 물체가 일을 하는 거거든. 어. 물체가 떨어지면서 일을 하면 얘는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에너지만큼의 뭐를 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면 얘는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에너지가 감소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자, 위치 에너지.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면 드디어 나왔지, 그지? 뭘 가지고 있는? 높이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걸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들어가. 음.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9.8 mH로 구하죠. 여기서 m은 바로 질량이고요. 요 h는 바로 높이입니다. 즉, 질량과 높이를 가진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위치 에너지와 이 일과의 관계를 한번 보면 내가 어떤 기준면이 있는데 이 기준면에서 어떤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여기로. 얘를 들어 올렸어. 얘의 질량이 1kg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내가 2m를 들어 올렸다라고 하면 이때 내가 해준 일은 얼마죠?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내가 준 힘은 이 물체 이 무게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어떻게 본다? 9.8 곱하기 1kg. 자, 이동거리 2m. 그럼 얼마요? 19.6줄에 뭘 해준 거야? 일을 해준 거죠. 그럼 이 물체는 내가 얘한테 지금 19.6줄의 일을 해줬단 말이야. 일을 해줬어. 처음에 이 물체는 에너지가 0이었는데 내가 일을 해줌으로써 얘는 19.6의 에너지를 갖게 돼요. 어떤 에너지? 높이와 질량을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 그럼 공식 한번 해볼까요? 9.8의 mh잖아. 그럼 9.8의 m이 질량 1kg, 높이가 2m. 어때? 19.6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들어 올렸을 때는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된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즉 내가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그게 곧 위치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자, 댐. 댐 속에 물이 있으면 이 댐에 있는 물은 높은 곳에 있잖아. 따라서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이고, 자, 기준면이 달라지면 높이가 달라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죠. 맞고, 자, 질량과 높이 각각 비례하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라는 게 9.8 mH니까 둘의 곱에 비례하는 거죠. 맞죠? 자, 5번이 틀렸는데 1m 높이에 1kg짜리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는 1줄이 아니라 9.8 mH니까 9.8줄이 돼야 되겠지? 5번이 틀렸어요. 13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비를 구해라.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9.8의 mH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의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질량은 똑같으니까 결국엔 높이의 차이가 높이의 비가 곧 위치 에너지의 비가 되겠죠. 따라서 8대 3이 되겠네. 그렇죠? 넘어가고요. 자, 14번.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A점에는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었고, 어, 얘가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다? 10줄이래요. 얘가 갖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0줄이라고 이미 알려줬어요. 그러면 B가 갖는 요 에너지는 과연 얼마겠느냐? 이 문제거든.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9.8 mH니까 결국에는 m 곱하기 h에 비례하는 값이지. 즉, 뭐 곱하기 뭐?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하는 값이 바로 위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B가 A보다 질량이 몇 배 됐어요? 2배 됐네?
높이는 몇 배 됐어요? 2배 됐네? 그럼 위치 에너지 몇 배가 될까? 4배가 되겠네? 즉, B의 위치 에너지는 A의 4배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가 1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면 B는 그거의 4배인 40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다. 왜? 질량도 2배, 높이도 2배이기 때문에. 15번. 위치 에너지를 비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거 할 때 위치 에너지요? 쉽잖아요, 선생님. 위치 에너지는 9.8 mH니까 요 9.8 mH, 9.8 mH 다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시간이 오래 걸리죠. 바보 같은 짓이야. 어떻게 하면 돼? 결국에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 다 9.8은 똑같이 영향받으니까. 따라서 질량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1번은 1 곱하기 1이니까 1이라고 한다면 2번은 3 곱하기 1이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고 3번은 1kg짜리가 2m에 떠 있으니까 얘는 2라고 할 수 있고 4번은 2 곱하기 2니까 4 5번은 1 곱하기 3이니까 3 이 값이 가장 큰 게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답은 4번. 자, 16번.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별표 3개. 여러분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이 실험은 뭘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자, 추를 띄워놨어요. 그럼 이 추가 갖는 뭐가 있을까?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자, 이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9.8 mH.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하는 게 바로 뭐다? 위치 에너지예요. 얘를 떨어뜨려가지고 이 나무 토막을 밀 거야. 자, 나무 토막을 미는 건 뭐냐면 일이거든. 얘가 에너지를 가지고 뭘 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 거야. 자, 일은 뭐예요? 힘 곱하기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거든. 근데 요 힘은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해준 일은 뭐에 비례하냐면 일을 많이 할수록 나무 토막이 밀린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이동한 거리가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결국에 그 추의 질량과 높이에 비례한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어, 뭐다? 바로 여기에 이 추가 가지고 있는 뭐 질량 그리고 높이의 몇시로 설정할까요? 질량과 높이의 곱이 위치 에너지를 결정하는데 바로 이 질량과 높이의 곱이 뭐를 결정한다? 나무 토막에 밀린 이동 거리를 결정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결국에 얘가 갖는 에너지는 이거에 비례하고 얘가 하는 일은 이거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질량과 높이가 있잖아요. 이 둘을 곱해봐. 그럼 얼마야? 50, 500이죠. 뭐 5라고 합시다. 얘를 곱하면 얼마야? 10이네? 얘를 곱하면 얼마야? 10이네? 봐봐. 이동 거리 5, 10, 10 비례한다는 거죠. 질량 곱하기 높이의 곱이 결국에 뭐에 비례한다? 이동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각각 비례했죠. 방금 했던 것처럼.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에 비례했다. 자, 실험 1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더 작다. 맞죠? 곱해보니까 작았어. 자, 2와 3에서 같았어. 낙하 높이가 같을 때는 질량이 비례하죠. 왜냐하면 결국에 이 에너지는 질량과 높이인데 높이가 같다고 하면은 질량이 비례하겠죠. 자, 질량이 20이고 높이가 100일 경우 이거 곱해봐. 그럼 얼마? 20이잖아. 그러면은 이동 거리가 얼마 나올까? 20이 나오겠죠. 40이 아니라. 이 실험 정말 중요한 거고요. 다 했어요, 여러분. 세 문제만 하면 끝나요. 음, 조금 초과됐지만 끝까지 합시다. 어, 이제 목이 이제 막 이제 아프네. 내가 제 목이 상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 제 목이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와 바꾼 싼쌤의 목이에요. 잊지 말아주기 바래요.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짜리인 수레가 2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제는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내어진 운동 에너지라고 하고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으로 구하죠.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질량이고요. 자, V라고 하는 건 물체의 속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V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야. 아까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했다면 운동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운동 에너지라는 거.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요. 이걸 운동 에너지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자, 볼게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짜리 수레가 2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이때 수레의 속력을 그의 두 배인 4m/s가 되도록 하려면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얼마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일은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수레한테 어떤 일을 해주게 되면 그 일은 이 수레가 갖는 에너지로 플러스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갖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그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2분의 1의 mv의 제곱. 4줄의 에너지 갖고 있었네. 그런데 나중에 속력이 4m/s가 되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2분의 1의 mv의 제곱. 16줄이 되어야 되네. 그럼 처음과 나중에 비교했을 때 몇 줄이 증가한 겁니까? 얘 운동 에너지는 12줄이 증가하는 거네. 뭐가? 운동 에너지가. 즉, 운동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해야 된다는 건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12줄만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왜? 일은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12줄에 일을 해주면 된다. 같은 방향으로. 18번. 8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짜리 수레가 4m/s 속력으로 나무 토막과 충돌하여 4m 이동하는 정지하였다. 얘는 이 나무 토막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얘가 처음에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죠.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뭘 한 거야? 지금 일을 한 거예요.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질량을 10kg으로 하고 속력을 12m/s로 했을 때 몇 배 이동하겠느냐 이거거든. 그럼 결국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에 이 이동 거리는 얘가 갖고 있는 뭐에 비례하는 거냐면 에너지에 비례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두 배가 되면 이동 거리도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에너지가 몇 배 됐는지를 알면 되거든.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근데 아까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그랬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에 비례하는 값이죠. 자, 근데 지금 질량이 몇 배 증가했어요? 두 배 증가했네? 속력은 몇 배 증가했어요? 세 배 증가했네? 자, 그렇다면 질량이 두 배 증가하고 속력이 세 배 증가했으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증가했을까? mv 제곱에 비례하니까 mv 제곱에 비례하는데 질량은 두 배 증가했고 속력은 세 배 증가했어. 그러면 v 제곱이니까 18배 증가하는 거죠. 뭐가?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18배 증가했다는 건 얘가 이동하는 거리 역시 몇 배 증가하는 거야? 18배 증가하는 거죠. 되나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19번. 마찬가지인데 40km의 속력으로 달려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4m 미끄러졌대요. 그러면 8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얼마큼 미끄러지겠느냐? 지금 얘의 질량은 지금 동일한 자동차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 얘의 운동 에너지고 얘도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어차피 2분의 1 m, 2분의 1 m은 동일한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v 제곱에 비례하는 거지. 그런데 속력이 지금 몇 배 증가했어요? 두 배 증가했네? 자, 속력이 두 배 증가했으면 속력이 두 배 증가했으면 운동 에너지는 V의 제곱만큼 증가하니까 몇 배? 네 배 증가하겠네. 뭐가? 운동 에너지. 자, 운동 에너지가 네 배 증가하면 이동 거리도 몇 배 증가할까? 제동 거리? 네 배 증가하겠네. 그러면
4m에서 멈췄다고 하면 그거의 4배인 16m에서 멈추겠죠. 될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다 했어요. 준비한 문제 다 했어요. 내가 더 걸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계산했던 것만큼 거의 차이 안 났네요. 어, 여러분 열심히 잘 들어줬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과 에너지 파트 정리했습니다.